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요. 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비공개 핵시설을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한미 간의 문제로도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그런데 이 시설을 영변에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 사무총장 보고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빗들으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중에 낯선 단어 하나가 눈에 듭니다. 바로 구성. 지금까지 한미 당국에서는 영변과 강선 등을 북한의 공개된 핵시설로 확인했습니다. 구성이라는 장소는 그간 한미 정보당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왔던 북한의 비밀 핵시설 장소라는 거죠. 구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보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국의 주요 시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 여부가 가장 큰 정보력을 갖기도 합니다. 이 경우가 그렇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미 정보 당국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저 구성이라는 곳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하기도 전에 정동영 장관의 입에서 나와버렸다라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우리에게 정보 공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일단 정동영 장관의 저 발언 때문에 미국이 외교, 국방, 정보 등 여러 경로로 항의를 해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 전까지는 정보 공유를 제한한다, 미국이 이렇게 밝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 정보 제공 축소, 하루에 50에서 100장가량 대북 정도 공유를 중단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미 당국이 지금 부인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안보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우려가 큰 대목입니다. 이게 참 정 장관의 어떤 발언 리스크인데,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 장관의 입이 문제죠. 입이 문제다. 입이 무고화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보안 유지를 요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정보 제공을 한 미국 측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건지 일부러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구성시라는 전혀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금 장소가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한겨레신문 일면 보도조차도 정 장관 발언 때문에 미국이 정보 공유를 일주일째 중단했다, 이런 보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한미 관계가 좋았으면 뭐 또 정 장관 입장 측에서도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하니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여러 가지 좀 갈등 국면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DMZ 개방과 관련한 뭐 이런 문제랄지, 아니면은 또 뭐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을 아예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잖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북한이라 부르지 이러한 북한의 호칭, 정식 호칭을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좀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한미 동맹이나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쌓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뭐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매일 정보 공유하던 것을 일주일째 끊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떠한 그런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통일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내야 이것이 계속해서 정보 공유가 재개되지 않겠냐, 지금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미국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재발 방지책 그리고 좀 내놔야 될 시점 아닌가 싶고. 이건 좀 걱정되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관 사퇴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일주일째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뭐 한미 동맹이나 아니면 또 대북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되면 이거 사실 전 걱정스러운 게 뭐 정 장관이 일부러 그랬냐 알고도 그랬냐 뭐 이런 논란 다 떠나서 정보 공유가 일주일째 지금 중단됐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불신을 주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북한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우리 자산만으로는 다 파악하기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으로서의 어떤 최선의 첩보들을 수집하고 있고 우리 측 정보와 첩보도 물론 미국 측에 공유하고 있지만 정보 자산이라는 게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미국이 갖고 있는 최첨단 위성망과 휴민트 그다음에 이 정보력은 우리에게는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기밀 정보들인데 이게 지금 당장 중단됐다면 그리고 그것이 통일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라면 이 문제의 심각성은 큰 것 같은데 통일부 해명은 일단 이렇거든요. 이게 적절한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통일부 해명은 구성은 여러 연구기관 및 언론 보도해온 내용이다. 가능성을 이런 공개 정보의 근거에 구성을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하지만 미국이 지금 납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멈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건 통일부 해명이 글쎄 과연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냐는 게 이 부분은 뭐 저 포함한 많은 북한 취재한 기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구성에 있다라고 고위 정부 당국자, 특히 정동영 장관이 누굽니까? 대통령과 특수관계 있지 않습니까? 고위 정보 당국자에 있어서 저렇게 사실로 단정하게끔 언급이 되는 것과 여러 뭐 학술이나 국제 언론에서 구성에도 핵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는 가능성을 보고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통일부 해명이 이게 이제 정동영 장관이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고 뭐 지금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은 뭐 언론 보도나 아니면은 다른 학술 자료 또 외국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사실 이 지역에 이제 계속 언급했던 것인데 장관의 입에서 확인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문제가 약간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거를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뭐 박지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전문가들은 다 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제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미국이 이건 언론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런 것들 정동영 장관의 최근에 이 발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아니면은 또 뭐 정책 방향이나 기조 관련돼서 약간은 조금 온도차가 있어서 그것과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공유 중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해석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실제가 무엇인지는 뭐 조금 내용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지금 전주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동영 장관이 지금 최근에는 북한 관련돼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네.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약간의 뭐 역할 분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안에서 내부에서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 또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을 중요하는 이러한 스탠스를 여전히 유지하고 어쨌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입장에서는 조금 북한의 유화적인 이러한 제스처를 입장을 좀 대변하면서 약간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의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자, 조금 전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이죠. 한미 동맹 관계에 전혀 이상이 없다. 과거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도 실제 관계를 해보면은 매건 매일 다 만족스러운 관계는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으로서 알고 있는 사실을 국회에서 질문하니까 답변한 것 아닌가? 그렇게 안 봐요. 국민의힘에서 당신 당장 사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뭐 국민의힘 소리는 할 필요도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대북 정부는 우리 한국의 국정원이 제일 정확하고 그래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보기관과 매일 공유를 한다. 염려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잘 해결된 될 거로 보실까? 그렇죠. 그럼 뭐 그거 가지고 뭐. 자, 뭐 박지원 전 원장은 정보력도 많고 또 대미라인도 많기 때문에 이런
백전노장이 나서 준다면야 좀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논란과 해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민 최고. 네, 근데 이게 정동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제 2025년 7월 14일에 정동영 후보자가 직접 저 내용을 언급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후보자 청문회라고 그것도 생중계되고 있었던 그 국회 현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내용임에도 왜 이것이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가. 그리고 통일부 측에서도 지금 뭐 국제연구기관 보고서라든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현재 우라늄 시설도 돌아가고 있다.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다. 구성, 강선에 있다. 이렇게 그 정동영 후보자가 당시에 후보자 신분으로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 과거에 나왔던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어떤 문제를 삼는다라는 것 자체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 장관과 통일부 측의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어제 신년사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거듭 강조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도이칠란트식 체제 통일을 배제합니다. 상호간 어떠한 공격적 적대 행위도 거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 공존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보통 우리가 노동신문이나 또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듣는 저 발언 단어를 통일부 장관이 썼고, 요즘 북한도 가끔 두 개의 국가 인정해야 된다. 대한민국, 한국 이런 발언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통일부잖아요. 통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부처인데 두 나라를 인정하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두 나라를 국가를 인정을 하자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은 주장이 사실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근데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 두 국가론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햇볕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대화와 소통을 가지면서 점점점 개방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도와주고, 그러니까 뭐 공장을 세우고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는 점진적인 또 평화 통일까지 갈 수도 있는 3단계 국가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 선상에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들리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좀 선언적이고 뭐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인 거지 이게 실무적으로 그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두 개의 국가, 뭐 한국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만,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실명으로 비판한 적도 있고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지난해 있었던 2024년에 있었던 북한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And my delegation is strongly protesting the RK delegation who called the name of my country as North Korea.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장관이 불러주면 그들도 우리에게 화답을 해서 여러 가지 정말 한국과 북한의, 남한과 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이 평화 모두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DJ 때부터 그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얼마나 많이 양보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거는요, 핵하고 미사일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동북아 역사 재단이 있습니다. 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그 뭐 말씀이 조금 문제가 됐던 동북아 역사 재단은 뭐에 그 대응하기 위한 거냐면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다른 나라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붕괴하고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요, 만약에 지금같이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남한이 가서 어떻게든 수습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남한과 북한은 다른 민족이고 아예 다른 나라다. 그러면 중국이 북한 급변 사태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런 논리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동북아 역사재단, 동북공정 이런 거 왜 지금 우리가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그건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바꾸든지 아예 그냥 북한을 포기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조금 다시 한 번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저렇게 딸 김주혜와 김정은이 계속해서 같이 다니는 영상들이 공개가 되고 있죠. 4대 세습을 지금 이미 현실화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면서 가까워져야 되느냐? 아니다. 이런 찬반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핫피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유성락 안보실장이 의견을 대립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남북은 실질적으로 두 국가다라고 주장하고 나서서 논란이 인 건데요. 그러자 대통령실의 유성락 안보실장은 우리 정부는 저 두 국가론을 지향하지 않다라며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현 정부의 노선은 통일부 장관 주장대로 두 국가입니까? 안보실장 주장대로 두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까? 일단 누구 말을 먼저 들어야 할지. 남북 유엔 동시 가입하지 않았냐? 국제 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지금 그 두 국가다. 실용적인 접근 필요하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와 비슷합니다. 유성락 안보실장,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줄창 선대의 이 통일론까지 뒤집으면서 남북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별개의 국가다. 이 두 국가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 주장 들어보시죠. 이른바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우리의 무장 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숙적인 두 개 국가가 통일된 사례가 세계사에 있었습니까?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입니다. 지난 16일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에서 두 개 국가론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외국은 아니다. 이중적 지위, 절충적 성격을 규정했고 교류협력의 성과가 통일로 이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 교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남북한은 사실상 유엔에 가입한 두 국가이고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두 국가로 존재합니다. 북한의 주장과 괴를 같이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요. 북한 땅은 우리가 언젠가 수복해야 할 땅으로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두 국가는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자, 또 외교안보 전문가 두 분이세요. 우리 안영환 의원님과 홍익표 대표님.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 당장 대통령실의 유성락 안보실장이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통일론에 관련된 우리 역사까지 두고 봐야 되는 건데 먼저 이제 국내 이야기를 따지면은 통일에 대한 주장은 우리 민족의 수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80년대 중반에 주사파가 나오면서 통일이 염원, 굉장히 통일 지상주의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 통일을 거부하는 자는 뭐 배신자다 이런 식까지 논리를 제시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2022년이죠. 적대적 두 국가론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주사파들이 붕괴 상태에 정신적인 붕괴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통일하면서 갑자기 통일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기구만 다 없앴습니다. 일본은 조총련도 통일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갑자기 벙 뜨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적대적 두 국가론 이야기 나오면서 묘하게 우리 사회에서도 좌파 진영 중심으로 통일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통일이란 말이. 임종석 전 실장도 비슷한 두 국가 그렇죠. 얘기했고 정동영 장관도 굳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그랬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묘하게 시기가 겹쳐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여정의 말이 참 맞는 말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여정이 2022년 8월에 우리 제발 잊고 살자, 의식하지 말고 살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말이 현실입니다. 저는 역대 대한민국의 좌파든 우파를 떠나서 역대 대통령들이 마치 통일에 목매여서 북한을 쫓아다니는 그런 흉내를 많이 보였어요. 우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한번 만나보겠다는 게 대통령들의 초창기의 모든 정책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책이 꼬이는 거예요. 저는 김여정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옳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8.15 때만 되면은 좀 대북 관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언론은 이번 8.15 때 뭐가 나올 것인가 보시죠. 그러면 다 복사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통일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강박관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또 굳이 유엔 가가지고 통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저는 북한이 받아주겠습니까? 김정일 바로 이틀 전에 절대 남한과는 마주 앉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헌법에는 두 국가로 이야기했습니다. 통일은 없습니다. 북한 헌법에. 북한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김정은의 말입니다. 김정은의 말이 앞에 앉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이제는 두 국가 인정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서로 의식하지 말고 북한에 쏟을 수 있는 열정과 정열을 차라리 한일 관계를 여는데 한일 관계를 뭐 EU 공동체처럼 또는 오늘 아침에 어느 사설을 보니까는 대만과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노동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인력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저는 뭐 주사파적인 의미도 또는 무슨 뭐 동맹파, 자주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한 내에서 역대 대통령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통일에 연연을 하는 것보다는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에 핵무기만 없다면 북한 신경 안 쓰고 해도 될 텐데.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요. 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핵무기 3단계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단계 가면서 결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만 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보실장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두 국가다. 통일부 장관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 대북 정책을 주관하는 두 수장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홍익표 대표님께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말이 정부 입장인 겁니까? 두 분 말 다 틀리지도 않고 뭐 그 일정 부분 이 남북 관계 현실을 반영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은 남북 관계, 북남 관계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조한 관계라고 합니다. 조선과 한국.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보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이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근거가 있어요. 헌법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남북 관계 기본법이 있어요. 남북 관계 기본법에는 두 개의 그 통일을 지향하는 두 개의 정책 실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91년도에 우리가 남북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사실 그 당시에 국제법적으로 남북은 두 개의 정치적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론이라는 게 사실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들고 나와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으면서 한 거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이 91년에 유엔 동시가입을 하면서 사실상 국제법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은 소위 하나의 조선, 뭐 조선은 하나다. 그다음에 조국 통일론 이런 것들을 북한 선대,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당시 김일성이 그 국가 주석으로 있을 때니까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국가론을 북한은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 그 당시에 유엔 가입 당시에 보면 북한은 끌려 들어온 입장이었어요. 소극적으로 했고 그 당시가 우리 북방 정책을 통해서 노태우 정부가 주도를 했었는데 우리는 국가 관계도 요구했었죠. 우리가 중국과 그 당시 구소련과 외교 관계 수립했고 북한도
미국과 일본하고 정식으로 국교 수립을 하는 게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현실론과 이상론의 경계 지점에 서 있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통일과 평화 얘기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 정권에서는 통일론 주장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에서는 통일론이 나와요. 되게 이제 그 통일론이 흡수통합론에 가까웠죠. 김영삼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면서 또 윤석열 정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좀 엿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북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한다면 그게 사실상의 통일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의 통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는 문제는 그거는 그러한 그 자유로운 사실상의 통일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다음 세대가 그 필요성과 어떤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할 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는 저는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의 그 해안이 지금도 유의미하다 생각을 하고요. 현실론적으로 두 개의 국가를 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개의 정치적 실체를 사실상 존중하는 상태에서 평화적인 공전 상태가 우선돼야 되고 그 이후에 통일 문제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다음 세대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은 과연 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포기한 거냐 아니면 비핵화 의지를 진정성 있게 갖고 있느냐와 관련된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